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현재 시간 새벽 2시 22분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어제 급락으로 인해 국내 계좌가 평단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장 마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국내 계좌도 또 웅줍을 진행할지 그대로 미국 직투만 줍줍할지 결정될 겁니다. 추가로 미국 직투 계좌는 어느새 마이너스 26%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QLD 평단가를 $50 초반까지 낮추기 위해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은 오히려 좋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놓고 변동성이 꽤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FOMC 의사록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의 하락을 꽤 반영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혼조세는 웹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마존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직원 연봉을 줄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실적에서 비용이 절감되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거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며칠 내내 3.9%에 위치해 있는 상황. 환율 역시 상승 속도가 꽤 둔화됨을 보입니다.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한 이유가 바로 높아진 최종금리에 대한 전망 때문이라는 것. 이번 주에 제 영상을 보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급등하던 것이 이제는 꽤 그 속도가 둔화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진 최종금리에 대한 반영이 일정 부분 끝난 건가? 이렇게 현재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반영이 진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최근 며칠 동안의 급락세를 좀 줄이려는 건지. 연준의 최고 매파로 불리는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블라드 총재가 생각보다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블라드 총재의 인터뷰 내용 중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 먼저 매파 블라드 총재는 최종금리를 5.375%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5.5%와 동일한 수치죠. 그리고 최근 시장의 걱정을 덜어주는 발언을 했는데 바로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도 있으면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현재 양날의 검이지만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고 있다는 것과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이유가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모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엄청 큰 상황입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 블라드 총재는 시장은 2023년 경기 침체를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괜히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경기 침체 얕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설마 경제 둔화만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역시 위기는 찾아오는 걸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또 블라드 총재는 지금 위험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것이다. 또 이 인플레이션이 만약 완화하지 않는다면 1970년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제레미 시걸 교수의 인터뷰가 현재 제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2월 고용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오면 50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라고 말한 시걸 교수인데요. 제레미 시걸 교수는 1월 고용이 강하게 나온 것에 충격이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면서 1월처럼 강한 고용 지표가 나온다면 3월에 50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걸 교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요. 시걸 교수는 이 탄탄한 고용시장이 주식시장이 지루한 정체기를 보내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 탄탄한 고용시장 때문에 긴축을 계속 지속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에게 이 발언이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제레미 시걸 교수는 불과 한 달 반 전에 진짜 열변을 토하면서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라고 말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다 보고 긴축을 멈추지 말고 미리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임금 상승률도 문제없다 라고 말했는데 고용지표를 보고 그 스탠스가 바뀐 거죠. 대단한 전문가들조차 금리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매주 실제로 보게 되니까 피터 린치가 정말 현명하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금리를 예측하려고 해. 아니,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피터 린치 선생님. 누군가 금리를 3번 연속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신 피터 린치 선생님. 우리는 금리, 주가, 경제 모두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시간을 활용한 투자 말이죠.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인텔이 무려 65% 비중의 배당금을 삭감한다는 발표입니다. 얼마 전 인텔은 CEO 연봉 삭감 뉴스도 있었는데
이번엔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배당금까지 삭감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뉴스인데요. 아까 아마존의 직원 연봉 삭감도 그렇고 인텔의 배당금 삭감도 그렇고 주커버그가 말한 2023년은 효율의 해 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명언 같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올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죠. 인텔은 정말 나락인 걸까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CPU의 최강자로 불리며 독보적인 기업으로 보였던 인텔이 이제는 우아양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현재 화면을 보며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IBM이 시총 1위를 내주고 사라졌고 엑손모빌도 사라졌고 언젠가 애플도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별 종목 투자자가 아니라 미국 지수 그 자체에 투자하는 웅줌러들입니다. 우리는 IBM이 시총 1위를 빼앗겨도 인텔이 나락을 보여도 엑손모빌 역시 나락을 보이더라도 그리고 헬스케어, 금융주가 내려가더라도 결국 다른 어떤 기업은 상승할 것이고 개별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미국 지수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결국 IBM이 사라지고 엑손모빌도 사라지고 인텔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AMD,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비자, 엔비디아 등 결국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를 또 우상향하게 만들 겁니다. 이게 통찰력이 없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약 80% 정도의 기업들이 4분기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분명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무려 70%의 기업들이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진짜 예측이 불가한 게 기술 섹터가 이번 실적에서 가장 강했다는 겁니다. 물론 가이던스를 많이 낮췄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우려보다는 기업들이 현재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장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커뮤니티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남아있는 실적 발표 중 현재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테슬라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100달러까지 급락을 보였었는데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챗 GPT에 대한 호재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엔비디아의 현재 기존 실적보다 너무 과하게 상승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챗 GPT로 수혜를 봐서 실적이 좋아지려면 꽤 시간이 걸릴 텐데 주가는 이미 이걸 선반영해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GPU, AI, 반도체 등의 선두주자죠. 즉 현재 챗 GPT로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있는데 이 AI 분야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바로 엔비디아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 일명 호퍼가 현재 실질적으로 AI 모델들이 훈련하는 데 있어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챗 GPT를 봐도 그렇고 엄청난 정보를 몇 초 만에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즉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투자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수익률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바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매스컴의 비관론과 낙관론을 마주하며 지금 살까요? 지금 팔까요? 지금이라도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크 윌슨이 폭락한다니까 일단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살까요? 이런 식으로 휘둘리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제대로 된 공부 그리고 확신은 없는데 이곳저곳에서 많은 정보들이 들려오니까 남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보유 기간이 짧아집니다. 유튜브에서 0.1%의 단타 트레이더들이 멋지게 매일 몇백만 원씩 수익 내는 것을 보며 99.9%가 모든 돈을 날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근자감으로 다짐했던 장기 투자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투자자가 정보가 넘쳐나면서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선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가장 투자에서 중요한 정보, 단 하나의 정보를 얻는다면 미국 지수를 최대한 오래 보유한다 라는 정보만을 얻으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재미도 없고 지루하니까 재미있어 보이는 사고 팔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단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이미 미국 지수 장기 투자하면 경제적 자유에 가장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다 라는 사실, 정보를 알고 있지만 결국 1000명 중
한 명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 지수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루한 마라톤 같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제 유튜브 수익으로 현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은 제 곁에서 함께 버텨만 주시고 함께 최대한 오래 보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하락장을 버텨온 여러분은 상위 5%입니다. 오즐웅줍이라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진심으로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 봅시다. 제가 점점 다가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